보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지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토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어제 금요일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네요. 10만 명이 아닌 7만 5천 명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따봉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어제 단어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320여 명 정도가 나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532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총 수는 106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기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들 수도 어느 정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수백 명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한 자의 수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오미크론이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오미크론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오미크론에 걸린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은 자신이 오미크론에 걸린지도 몰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미크론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해지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감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사망자들 수가 이 퍼센티지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이 사망률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린다고 하면은 사망자 이 숫자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 몇 주 뒤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업데이트된 거. 이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요거가 이제 성인들은 4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거든요. 요거 접종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것은 이 BA.5라는 이 오미크론 변이에 훨씬 더 특화된 백신이라고 하니까 요거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도 요것이 마지막으로 접종을 할 수 있는 무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공짜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무료로 접종을 할 수가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꼭 접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병이 된 지가 2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2년 동안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브레인 퍼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브레인, 그러니까 이 뇌가 안개가 낀 것처럼 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브레인 퍼그 같이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뇌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제 걸리고 난 뒤에는 뇌에도 좀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웬만하면은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후유증이 어떻게 더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안 걸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 코로 뿌리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 뿌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방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 주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코로 뿌리는 것은 주사 안 맞아도 될 뿐더러,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 이렇게 흡입을 하면서 공기 중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코로 이렇게 뿌리는 게 나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빨리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누가 주사를 좋아합니까? 주사 빨리 좀 없어지고 코로 뿌리는 백신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이제 높은 상태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도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5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역대 최다친 26만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 10,000명밖에 떨어지지 않은 25만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에 계신 분들은 계속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이 어느 정도 조금 더 떨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3만 명을 이렇게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 그래도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계속 좀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뭐 17만 명씩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좀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78일째가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제 국경 지대에 있는 벨고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벨고로드, 이 벨고로드에 있는 이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탄약고에 어제 폭발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것도 아마도 뭐 당연하겠죠. 당연히 유크레인군이 잘 공격을 해가지고 이 탄약고에 불이 났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군 지금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최첨단 무기를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최첨단 무기로 아마 미사일 같은 걸로 이렇게 쏴가지고 아니면은 포탄, 이 포탄도 굉장히 지금 뭐 잘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포탄 같은 걸로 아니면 미사일로 잘 공격을 해가지고 이 벨고로드에 있는 탄약고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이 탄약고를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유크레인군 잘 싸워주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벨고로드 뿐만이 아니라 크림반도 있지 않습니까? 크림반도에 얼마 전에 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공군 기지가 포격을 받아가지고 전투기 10여 대 정도가 망가졌다, 파손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도 또 크림반도에 있는 이제 탄약고가 이제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이 크림반도 이 러시아군의 이 탄약고가 폭파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번에도 얼마 전에 또 유크레인군이 이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크림반도에 있는 어느 한 탄약고에 또 공격을 해가지고 폭발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주 따봉이고요. 드론 아타크를 했다고 합니다. 드론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하네요. 유크레인군 지금 미국으로부터 계속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로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은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러시아군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죠. 러시아군은 이 유크레인 북부 지역에 있는 이 하르키우 도시 있지 않습니까? 이 하르키우 도시에 계속해가지고 쉘링, 포격을 계속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틀 연속 지금 포격을 계속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민간인 아파트에 떨어지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민간인들 17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크레인군은 러시아 이런 탄약고 같은 데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막 무작위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민간인들 사상자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러시아는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제발 좀 폭삭 망하고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 자포리자에 대한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자포리자의 원전에 계속해가지고 뭐 서로 이제 우기고는 있습니다. 유크레인군은 이제 러시아가 했다 그러고, 이제 러시아는 유크레인이 했다 그러고, 이 원전에 포격이 돼가지고 이제 화재가 얼마 전에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제는 또 러시아군이 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에 있는 마을에다가 포격을 해가지고 유크레인 주민들 12명이나 민간인들 12명이나 부상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듯 지금 러시아군이 이 자포리자 근처에 있는 유크레인 주민들한테 포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자포리자 원전, 러시아군이 장악은 하고는 있지만 러시아군이 이 자포리자 원전 근처로 포격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러시아군에서 포격을 잘못 날려가지고 자포리자 원전에 떨어뜨려가지고 화재가 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자포리자 원전에서 얼마 전에 포격을 받아가지고 누가 한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러시아가 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뭐 당연히 러시아가 했겠죠. 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포리자 원전에 이 포격을 받아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예전에 체르노빌 원전처럼 폭발은 없지만 뭐 많은 안정장치가 예전보다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은 없지만 그래도 방사능 노출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이 자포리자 원전에 있는 4개의 외부 그 전원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외부 전원선 중에 4개 중에 2개가 지금 파괴가 됐다고 하네요. 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UN, 유크레인 그리고 이 튀르키예에서는 자포리자에 있는 원전에 사찰을 보내자고 그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만 이제 합의를 본다고 하면은 원전에 바로 사찰을 가가지고 안전한지에 대해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좀 이 자포리자 원전 사찰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에서 유크레인 군에 또 한 8억 달러어치 정도의 군사 물자를 더 지원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단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 중에 2번째라고 합니다. 크기가 2번째나 큰 이 군사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요번에는 이렇게 뭐 제블린 뭐 요런 것들 뭐 탄약들 요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마스 요런 미사일 뭐 요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드론 있지 않습니까? 스캔 이글이라고 하는 이 정찰 드론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미국의 이 최첨단 무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유크레인군이 잘 받아가지고 러시아군이랑 좀 잘 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전쟁이 장기화가 돼 가면서 좀 고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엄청나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뭐 당연히 뭐 여기저기서 이제 미사일도 쏘고 이제 포격도 하고 그러지만 뭐 당연히 지금 전쟁 상황이기는 하지만 예전처럼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도 굉장히 좀 많이 지친 상태인 것 같아요. 유크레인은 뭐 당연히 뭐 군사력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하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계속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대등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제발 좀 이 유크레인군이 미국제 최첨단 무기들을 이제 잘 받아가지고 지원을 잘 받아가지고 이 전쟁 좀 잘 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부터 이 유크레인에서 나고 있는 이 곡식물들을 이제 수출을 이제 시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도 좀 문제가 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뒤로 원래 이 수출을 해야 했었던 그런 나라들의 좀 데드라인이 굉장히 밀리지 않았습니까? 데드라인이 굉장히 밀렸기 때문에 수출이 좀 원만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유크레인산 곡물들을 굉장히 많이 사들여 가지고 어려운 국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역시 미국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역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도 많고 군사력도 1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크레인을 잘 도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빨리 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러시아 쪽에서는 이 미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계속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맥도날드도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가짜 맥도날드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코카콜라도 이제 빠져나오면서 이제 짜가 코카콜라들이 판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도 이제 빠져나왔거든요. 스타벅스도 이렇게 러시아에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스타벅스랑 비슷한 이런 커피점들이 들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로고를 봤는데 스타벅스랑 뭐 90% 로고가 똑같습니다. 로고가 거의 90% 같고 이름이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스 커피라고 합니다. 스타스 커피, 스타벅스에서 이 벅스를 뺀 스타스 커피라고 해요. 그리고 로고도 여자같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으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뭐 색깔도 뭐 비슷하게 뭐 초록색으로 해놓고 스타벅스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렇듯 지금 러시아에서는 계속 해가지고 이제 짝퉁 메이커들이 계속 생겨난다고 하네요. 뭐 당연히 이렇게 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나 이런 미국 기업들이 코카콜라나 이런 미국 기업들이 빠져나오면서 러시아에서는 요것을 이제 메꾸기 위해 가지고 짝퉁 이런 회사들이 계속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누구랑? 중국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중국도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이 카피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네, 지금 러시아도 어마무시하게 미국을 지금 카피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 이렇게 카피 민족인데 나중에는 요거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히 망할 거예요. 이렇게 독창적이지 않고 계속 카피만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기술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외부 차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망할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하고 중국 둘이 손 잘 잡고 쎄쎄쎄 하면서 둘이서만 계속 이렇게 잘 놀다가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트럼프가 이 백악관에 있었던 기밀 문서들을 이제 자신의 집으로 빼오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이슈화가 돼가지고 FBI에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런데 이 트럼프랑 같이 정권을 이끌어 나갔었던 이 펜스 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 펜스 전 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나는 부통령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끝내고 난 뒤에 그런 국가 기밀들 같은 거 전혀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저격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당연히 이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뒀을 때는, 그리고 이런 국가 기밀들 같은 거 대통령직을 이제 내려놓는다고 하면은 이런 국가 기밀들 같은 것에 이제 접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접근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펜스 부통령은 자신은 이 부통령이 끝나자마자 나는 그냥 아무것도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나왔다,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트럼프는 요번 일 좀 제대로 벌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정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하기 전에 시진핑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을 하는 것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거절을 그냥 바로 했다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가 이렇게 뭘 하던 말던 그것은 이제 펠로시 자유에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한테 대만에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메릴랜드라고 합니다. 미국 이 메릴랜드 주에 있는 어느 한 흑인 커플이 있다고 해요. 이 흑인 커플이 이제 자신의 집을 팔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내놨는데, 그런데 이 부동산 측에서 이 커플이 흑인이지 않습니까? 흑인이다 보니까 이 집의 밸류에이션을 좀 낮게 해가지고 집을 내놨었다고 하네요. 흑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흑인이 집 밸류가 너무나 낮다 해가지고 자신이 이제 와이트 피플인 것처럼 해가지고, 백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흑인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 집안에서 뺐다고 합니다. 뺀 뒤에, 그러니까 이 집이 완전히 백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내놨는데, 이렇게 내놓으니까 집의 가격이 30만 불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집 가격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인종차별이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이기 때문에 이 커플은 이제 처음에 자신한테 이 집을 평가를 해줬던 이 회사에다가 지금 고소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종차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인종차별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없어지기는 힘들어요. 사람이 다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뭐 당연히 있기는 있지만 너무나 대놓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진짜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흑인 커플은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30만 불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지금 미국의 이 주택 가격 이제 중간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대략 한 44만 달러 정도 하거든요. 33만 달러면은 이 싼 주에 가면은 집 한 채 가격이거든요. 집 한 채 가격을 이렇게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디발류에이션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심하게 인종차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미시시피에 있는 어느 한 집이, 어느 한 주택이
폭발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주택이 폭파가 되면서 한 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뉴스가 좀 더 자세하게 올라왔습니다. 어제죠. 어제 이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2명이 더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처음에 이렇게 한 명 사망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망한 사람, 이 첫 번째 사람은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아빠였다고 합니다. 아빠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어제 사망을 한 사람 이제 2명은 엄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부인이죠. 부인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딸, 3살짜리 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젊은 이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젊은 가정이었는데 3살짜리 딸도 병원에서 결국에는 이 사건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가스가 뭐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가스가 샌다고 하면은, 가스가 가득 차면은 조그만 스파크로도 집안에 완전히 폭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미조리지에서 이 집이 폭발을 하는 바람에 안타까운 생명 3명이나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집안에 가스가 어디 새는지 안 새는지 잘 좀 지켜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네브라스카 있지 않습니까? 이 네브라스카 주에서 어느 한 이제 어린이가 뇌를 파먹는 그 아메바 있지 않습니까? 뇌 파먹는 이 아메바 기생충에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메바 기생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가에 이렇게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강가에서 아마 수영을 하다가 이 아메바에 감염이 돼가지고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여름에는 강가에 많이 가가지고 이제 수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무섭네요. 이제 강가에 가서 이제 수영하는 것도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적습니다. 이렇게 강가에 가가지고 이런 아메바에 감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적다고 해요. 굉장히 적기는 적지만, 그런데 하나둘씩 계속 이렇게 매년 제가 이 뉴스를 보거든요.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무섭긴 무섭습니다. 강가에서 수영을 하는 게. 차라리 바닷가 가서 수영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바닷가는 너무 짜지 않습니까? 물이 너무 짜기 때문에 기생충들이 살 수가 없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어쨌든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제 이 LA 근처 이 링컨 헤이츠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링컨 헤이츠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자신의 집안에 이렇게 있다가 친구나 있었나 봐요. 이렇게 친구랑 있다가 갑자기 어느 괴한이 자신의 집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 이렇게 침입을 해가지고 칼로 이 집주인을 찌르려고 했다고 해요. 이렇게 집주인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니까 집주인이 또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셀프 디펜스겠죠. 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총을 빼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이 침입자를 쏴가지고 죽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당연히 이렇게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누가 신고를 했겠죠. 총격이 발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왔다고 합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침입자는 그 현장에서 바로 즉사를 했다고 합니다. 총격을 맞고 이제 즉사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자신은 집에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칼 들고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총을 발사를 한 거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셀프 디펜스인지는 이렇게 정확하게는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 사람 진술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도둑 같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집에 침범을 한다고 하면은 셀프 디펜스로 거의 대부분 총을 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합니다. 좀 조심해야 하고요. 도둑들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은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여기 캘리포니아 지금 미니멈 웨이지 15달러까지 올라가가지고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많이 열심히 일하면은 뭐 괜찮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열심히 일을 안 하는지. 그러다가 이렇게 도둑질하다가 총 맞아 뒤질 수 있습니다. 도둑들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이 베버리 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베버리 센터라고 이제 백화점이 있는데, 이 베버리 센터 근처에 있는 어느 한 주유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 야, 미국은 진짜 총격 사건이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 같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데, 어제 베버리 센터 근처에 있는 어느 한 주유소에서 또 시비라고 합니다.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누가 이렇게 또 총을 막 쏴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한 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이 용의자들 있지 않습니까? 용의자는 흰색 자동차를 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흰색 자동차 안에 3명의 용의자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찰은 지금 이 3명의 용의자를 지금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싸움 같은 거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로드 레이지 같은 거, 이렇게 차 대 차로 좀 많이 시비가 붙거든요. 좀 여기 LA가 운전을 할 때 좀 굉장히 좀 과격하게 하기 때문에 시비가 굉장히 잘 붙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로 시비가 붙을 때는 웬만하면은 알았다, 미안하다,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운전을 했어도 알았다, 미안을 하다라고 하면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이렇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총격전 일어나가지고 진짜 총상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런 로드레이즈, 아마도 로드레이즈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와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로드레이즈 같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로드레이즈 끝에는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총을 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운전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미안하다, 가시라 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시라, 그냥 가시라, 내 앞을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생각하세요. 빵빵 하기 전에 저 또라이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LA 근처에 있는 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모레노 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모레노 밸리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어느 한 사람이 또 실종이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 집에 경찰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집 안에 어느 한 여성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여성을 이렇게 발견하니까, 이 시신을 발견하니까 갑자기 어디에서 총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총성이 들려가지고 바로 경찰이 나온 다음에 이제 로봇을 투입을 했다고 하네요. 그 안에 누가 또 총을 이렇게 쏠지도 모르니까 로봇가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서 이렇게 총성이 일어났는지,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뉴스 올라오면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또 BTS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BTS가 MTV 있지 않습니까? MTV 뮤직 어워드에서 6개 부분에서 후보에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BTS 전 세계적인 스타입니다. BTS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요번 MTV 뮤직 어워드에서도 상 좀 잘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목화 시장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커튼 있지 않습니까? 이 목화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목화 생산량이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만간 이런 옷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옷 같은 것들의 이제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목화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천의 가격이 오르겠죠. 이렇게 천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또 옷 같은 것들, 집안에 있는 것들 잘들 빨아서 써야 되겠네요. 아니면은 꼬매서 쓰던지 열심히 꼬매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쟁, 그리고 이런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렇게도 굉장히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스웨덴 있지 않습니까? 스웨덴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 있는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스웨덴에서도 이렇게 또 총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범인이 붙잡혔는데 10대라고 합니다. 10대 용의자가 이렇게 체포가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테러가 일어난 것은 아니고 아마도 이제 범죄 조직 간의 이런 싸움 때문에 이런 뭐 깡패들이겠죠. 이 조직 간, 이 조직 폭력배들의 싸움 간에 10대가 이렇게 쓰여가지고 이제 총을 이렇게 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스웨덴에서 말이죠. 네, 그리고 소말리아 있지 않습니까? 소말리아 모가디슈. 모가디슈라고 제가 예전에 이 한국 영화를 본 게 있거든요. 이 모가디슈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조인성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런데 어제 이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인질극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하얏트 호텔이라고 나왔어요. 네, 이 하얏트 호텔 안에서 인질극이 있었는데 처음에 무슨 자동차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폭탄을 터뜨린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슬람 무장 단체라고 합니다. 이 이슬람 무장 단체가 들어가가지고 인질극을 벌이면서 13명이 사망을 했네, 15명이 사망을 했네,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게 하얏트라는 굉장히 커다란 엄청나게 특급 호텔이지 않습니까? 별 5개짜리 이런 호텔, 하얏트 호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얏트가 이 스펠링을 보면은 끝에 T가 2개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호텔 하얏트는 끝에 T가 2개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하얏트이긴 하얏트인데 끝에 T가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짝퉁 고급 호텔입니다. 짝퉁 고급 호텔인데 뭐 어쨌든 간에 호텔이긴 호텔이지 않습니까? 이 호텔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인질극이 벌어지면서 폭탄도 터지고 뭐 난리가 났었다고 하네요. 13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뉴스에서는 15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어느 뉴스에서는 1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인질극을 벌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모가디슈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와가지고 예전에 제가 봤었던 그 모가디슈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와, 그 진짜 옛날에 한국하고 이 북한하고 모가디슈에 무슨 이렇게 지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사가 이렇게 있다가 지사라고 해야 되나 뭐 정부 관련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소말리아에서 또 내정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한국하고 이제 북한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탈출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진짜 옛날이거든요. 진짜 옛날인데 옛날 일을 다시 재구성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는 이런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무섭네요. 섬찟하고 그리고 이 소말리아 해적도 뭐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소말리아는 웬만하면은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을 잠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주식시장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가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폭락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내려가가지고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한 이유는 연준에서 우리는 긴축을 계속하겠다.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 우리는 긴축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런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러다 보면은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투자를 또 이렇게 좀 많이 빼면서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애플의 가장 큰 서플라이어 있지 않습니까? 폭스콘, 이 대만 기업인 이 폭스콘에서 베트남 있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 북부 지역에다가 굉장히 커다란 공장을 짓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투자를 자그마치나 300 밀리언 달러나 한다고 합니다. 3억 달러예요. 3억 달러.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런 공장을 짓는다고 하네요. 제가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애플에서 이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지금 하나둘씩 옮기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미국 애플, 미국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대한 이런 기업들을 하나둘씩 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빼면서 이 폭스콘도 이 베트남 북부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위터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때문에 올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직원들한테 주는 이런 보너스 같은 것들 아마도 절반가량은 주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트위터
트위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원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상파 TV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파 TV 뿐만이 아니라 이 케이블 TV까지 지금 OTT에 지금 밀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OTT에 밀리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5년 안에 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은 뭐 거의 다 인터넷으로 뭐 TV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뉴스 같은 것들도 인터넷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지상파나 그리고 이런 케이블도 모두 다 OTT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이 넷플릭스 이 두 개가 OTT 시장에서 가장 크거든요. 굉장히 큰데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를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지금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넷플릭스의 구독자를 이렇게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렇게 넘어서면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가격을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마블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마블 시리즈 드라마도 굉장히 많고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이 마블 세계관이 대박인데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면서 처음에는 가격을 좀 싸게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가격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넷플릭스하고 이 디즈니 플러스랑 나중에 좀 가격 경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소비자들한테는 좋겠죠. 가격 경쟁을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가격은 올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밈 주식, 예전에 대표적인 밈 주식이라고 하면은 게임스탑이나 AMC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BBBY, 배드 베스 앤 비욘드라고 합니다. 이 BBBY가 한 달 전에 비해 가지고 뭐 주식이 뭐 거의 막 500%까지 올랐거든요. 뭐 5배까지 오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제만 주식 40% 가량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이 BBBY의 대주주가 뭐 지분을 뭐 10몇 %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분을 모두 다 팔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20 몇 불까지 올랐었을 때 모두 다 팔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USC에 다니고 있었던 20대 대학생이 BBBY를 잘 보고 있다가 이 밈 주식을 잘 보고 있다가 주변에서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2,500만 달러를 이 밈 주식 BBBY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한 6개월간 보려고 했다고 해요. 6개월 안에는 뭐 어느 정도 오르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략 한 5달러였을 때 2,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엄청나게 오르는 바람에 뭐 20 몇 달러 때까지 올라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5배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5배가 올랐을 때 모두 다 팔아버렸다고 해요. 자신이 2,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었던 그 모든 주식을 모두 다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니까 어제 더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BBBY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고 하네요. 어제 이렇게 주식시장에 폭락을 하면은 같이 폭락을 하는 게 있죠. 비트코인 어제 비트코인 10% 이상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10% 이상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21,000달러대가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제가 이 캠핑을 다녀온 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캠핑 영상 좀 이따가 하나 더 올려드려 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